자, 광역행정 보겠습니다. 광역행정. 자, 개념은 말 그대로 넓힐 광자죠. 지역을 넓혀 하는 행정이다 라고 해서 보통 지자체에 구역이 있는데 구역을 넘어서는 거예요. 광역, 지역을 넓혀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있으면 이거를 넓혀서 이렇게 묶어요. 수도권이라고 묶어, 수도권. 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해서 행정하자 이거야. 광역행정. 규모가 커진 거죠. 규모의 경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굳이 따라하지 말고 같이 협력할까? 이런 논리야. 협력하자는 거죠. 협력하자? 협력하자. 자, 그 왜 필요하냐? 교통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비록 지역은 달라도 거의 뭐 왔다 갔다 금방 할 수 있는 상태. 또 생활권이 넓어진 거예요. 생활권이. 내가 잠자는 곳은 인천, 근무하는 곳은 서울. 생활권. 교통 발달. 그래서 굳이 따라하지 말고 교통 같이 하면 돼. 광역 교통 이런 식으로. 규모가 커져서 수도권 매립지 하나 만들면 돼. 크게. 그러니까 이 수도권 매립지는 서울, 경기, 인천이 같이 쓰는 거예요. 자, 각각 따로 만들면 돈 더 드는 거잖아. 그러지 말고 하나 만들면 돼. 크게. 이런 식으로. 자, 복지 국가에 따른 서비스의 균질화. 같은 수도권 사는 사람들인데 서울 시민들은 복지가 잘 돼 있고 혜택을 많이 받고 뭐 기타는 경기도는 못 받는다? 안 된다. 같이 누리자. 복지의 균질화. 또 같이 하는 게 능력이 더 커지거든. 능력 향상 필요하고 또 외효과의 대처도 쉬워요. 따로 하면 서로 피해주는 경우도 있고 다툼이 생겨. 하지만 같이 하는 거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그리고 적어도 광역행정은 경쟁하자는 게 아니고 협력하자는 거예요. 같이 해보자. 지역을 넓혀 같이 하자는 거예요. 이게 촉진 내용들이. 자, 방식이 중요한데 크게는 공동처리 방식, 그리고 연합 방식, 통합 방식, 특별구역 방식이 있어요. 자, 공동처리할 때 공동처리 주체가 누굴까요? 자, 둘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처리하는 거예요. 공동주체는 주민이 아니에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처리하자는 거죠. 그 대표가 협의회 만들어서 행정협의회. 자, 협의회는 공동처리 방식이 하나예요. 협의를 모여서 하자는 거니까 누가?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항상 이렇게. 연합 방식, 통합 방식. 특히 시험은 요 연합하고 통합 방식의 특징을 물어봐요. 자, 제일 의미 있는 말이 연합 방식은 법인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만든다 중요해요. 자, 연합은 누가 하는 거지? 둘 이상의 지자체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X라는 연합체가 있는데 여기에 A, B, C라는 뭐라고? 지자체가 만든 거예요. 근데 본래 가지고 있던 법인격을 갖고 만든 거예요. 법인격은 법상 사람 자격 같은 거라서 어떤 권리나 의무의 주체 개체가 될 자격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각 지자체는 본래 가지고 있던 권리, 의무, 자격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요 연합체에서 합의한 내용들은 다 각각으로 가요. 효과가. 이게 연합 방식이야. 시험 나올 때 이 말 꼭 찾아야 돼. 인격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법인격을. 근데 통합은 자, 합친 거잖아. 하나로 합친 거예요, 지금. 여러 지자체를 다 하나로 만드는, 단일 정부를 만드는 방식인데 그 세부 내용이 다시 합병과 흡수 통합이 있어요. 합병은 자, 원래 있던 여러 지자체의 법인격을 없애버리고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자, Y라는 합병체가 있다. 여기에 A, B, C라는 지자체가 있는데 원래 가지고 있던 법인격을 다 없애버리고 얘한테 새롭게 법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A가 가지고 있던 권리와 의무 어떻게 되고? 사라지고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Y한테. 자, B가 갖고 있던 권리와 의무 다 없어지고 A한테. 이게 합병 방식.
통피합, 세법인격 이런 식으로. 자, 흡수, 빨아들이는 거예요. 상급 지자체가 하급 지자체의 권한과 의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중에서 A가 상급 자치단체, 만약 광역이야. 그러니까 상급 지자체가 하급 지자체의 권한과 의지를 다 흡수하는 거죠. 이렇게 흡수. 그러니까 A라는 상급 지자체는 명칭 다 그대로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이제 A가 B가 갖고 있던 권리와 의무를 A가 흡수한 거고 또 C가 갖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흡수한 거예요. 이게 흡수 통합이. 별거 없죠, 여러분? 용어만 풀어주면 돼. 요거 대신 많이 익혀놓으셔야 돼요. 특별구역 방식은 말 그대로 구역을 따르면 관광특구 이런 식으로, 교육특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남이안 무슨 관광특구 그러면 경상남도, 전라남도가 이렇게 구역이 이렇게 겹치게 돼요. 특별구역을 만드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자, 기존의 구역을 초월해서 만드는 방식이에요. 자,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현재 우리는 법에 인정되고 있는 게 이거예요. 법상 인정받고 있는 게 첫 번째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지자체 조합, 협의체인데 자, 위탁은 지자방끼리 서로 업무를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예요. 맡으면 맡아서 해주는 관계. 자, 특징이 있다면 여러분 협의회는 자, 법인격이 없다는 게 정말 중요해. 없어요. 협의회는 모임은 모임이지만 이 협의회 이름으로 어떤 권리나 의무가 없어요.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협의회에서 합의한 사항은 여기에 참여한 A, B, C 이런 지자체가 있다면 이런 협의회들은 법 규정사항으로는 구속력이 있어요. 즉 협의회에서 합의한 사항은 이행을 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 법에는. 근데 안 하더라도 강제 이행할 수가 없어요. 이해됐나? 법에는 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안 하고 버티면 이걸 강요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구속력은 없는 거지. 법상은 있는 건데 안 해도 강제할 길이 없으니 사실은 구속이 안 된다고 봐야지. 뭐 그런 말이. 조합은 법인격이 있어요. 조합.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조합이 지방채원을 발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의 이름으로 빚을 지는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채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법 인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협의체는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장들이 만드는 거예요. 보통 말하는 광역행정은 주체가 누구였어요? 지방자치단체.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협의체는 단체장이나 의장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의회 의장하고 경기도 의회 의장하고 인천시 의회 의장이 만드는 게 협의체야. 협의체. 이런 식으로 명칭은 달라요. 그래서 현재 법상 이 네 가지만 인정되고 있다까지 알고 있어야 돼. 내용도 많죠? 이론적인 구상이. 자, 책에는 그런 내용들이 쭉 있었고, 자, 교재에 있었고, 자, 예제 풀어볼까, 한번? 자, 909페이지. 자, 광역행정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기본 개념이죠. 두 번째, 사회의 경제 권역 확대가 하나의 촉진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자, 합병 봤더니 합병은 어떤 말이 나와야 돼? 통폐합, 세법인격.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연합은 어떤 단어가 나와야 돼? 법인격을 그대로 유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건 무슨 내용이다? 통합의 개념이다. 자, 단일 정부를 만들었다. 통합. 이렇게. 그러니까 쓰는 말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만 잘 체크하시면 돼. 됐죠? 여러분 절대 공부를 어렵게 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하는 거예요. 쉽게. 예. 쉽게 가는 길인데 왜 복잡해요? 할 필요가 없지. 편하게 가시면 돼요. 그리고 절대 과도한 의심은 금물. 문제가 이게 통합이라고?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맞아요. 이게 쉬운 게 답일 리가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쉬운 게 답이에요. 아는 건 바로 풀어야지. 오히려 쉬운 데서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당연한 거 말고 내가 뭐 NPM 특징인데 그 안에서 바꾸는 것이지 이렇게 그냥 많이 안 쓰는 것들은 그냥 그 단어가 답을 줄 거예요. 너무 틀지 말고. 자, 그 다음에 910페이지에 자, 정부 간 분쟁 갈등 조정이에요. 자, 이 부분도 지금 보는 것들이 다 법이 많아서 이거는 법인데 이제 법도 이제 푸는 또는 공부하는 방식이 있어요.
제목이 정부 간 분쟁이고 갈등 조정 방식이잖아요. 자, 갈등 조정의 가장 기본 방법은 갈등 당사자끼리 푸는 거예요. 당사자끼리. 아니면 3자가 개입하거나. 3자에는 법원, 헌재, 상급 기관이 있어요. 이건 당연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형과 동생이 싸웠다, 분쟁했다. 어떻게 푸는 게 제일 좋아? 당사자가 푸는 게 좋아. 그러니까 형, 동생이 같이 술 한잔 마시면서 풀면 돼. 제일 좋아. 안 되면 어떻게 해? 법원 가야지. 아니면 엄마, 아빠가 풀어줘야지. 상급에서. 이런 논리예요. 됐죠? 기본 틀 내에서 이제 그 갈등 당사자가 누구냐예요. 첫 번째는 중앙과 지방이 다퉈. 그때는 당연히 법원 가거나 헌재 가면 돼. 근데 3자 중에는 뭐가 나오냐?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나와요. 이놈은 총리실에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 대통령이 아니고 국무총리 소속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 자, 갈등 당사자가 중앙과 지방일 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방과 지방이 싸울 때는 당연히 기본은 당사자가 푸는 거야.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분쟁이다. 그럼 어떻게 해? 서울시랑 경기도가 풀면 돼. 그러니까 시장과 도지사가 만나서 풀면 돼. 안 되면 법원 가거나 헌재 가거나 아니면 3자인데 3자 중에도 자,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이거는 행안부에도. 자, 지방분쟁조정위는 시도에도. 자, 무슨 차이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적용하셔야 돼요. 자, 강남구하고 성남시가 분쟁 중이다. 자, 강남구하고 성남시는 중앙지방이에요? 지방지방이에요? 지방지방이야. 기초가 싸우는 중이야. 그러면 밑으로 와야 돼. 지방지방. 그러면 행안부로 가는 게 좋을지 시도인지. 만약에 시도란 것은 서울시가 조정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서울시는 이미 강남구 편 들 거니까. 3자가 이미 아닌 거예요. 그럼 경기도 가면은 안 돼. 성남시 편 들 거니까. 어디로? 행안부로 가자. 3자다. 됐지? 자, 강남구하고 뭐 송파구가 분쟁해. 지방은 지방이지. 기초. 그러니까 그러면 시가 하면 되겠다. 서울시가. 이렇게 3자로서. 기초가 싸울 때는 상급기관인 광역이 해주면 되거든. 3자가 되기 때문에 3자. 자,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그다음에 저기 전라남 도지사가 싸워. 지금 중앙과 지방이지. 이때는 행정입이 조정위로 간다. 3자. 됐죠? 그러니까 분쟁 당사자가 누구냐를 먼저 봐. 그런 다음에 3자를 찾아. 법원과 헌재는 항상 3자예요. 3자. 근데 이제 자기 관할하는 밑에 기구가 있다면 이미 3자가 아닌 거지, 그거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만 적용하시면 돼요. 자, 또 한 가지는 특징이 있다면 이놈은 구속력이 없어요. 구속력이 있는 거고. 즉,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그 조정해야 하는 사항은 이걸 안 지키더라도 더 이상 구속할 방식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한 조정 방법은 안 할 경우에는 위에서 강제로 집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속력이 있다라고 해요. 이렇게. 자, 이만큼이 거의 다예요. 책에는 되게 내용이 많아 보여. 근데 물론 자주 안 나오지만 나오더라도 얘가 포인트. 자, 911페이지에 오른쪽 날개 부분에 기출체크 2번 보시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이 사무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기구는 뭐죠? 중앙지방이죠.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이렇게. 뭐 이렇게 쉽게 나오냐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그죠? 넘겨보시면. 자, 제가 책에는 정말 많은 내용이 들어있지만 제가 정말 짧게 정리한 거예요. 이만큼이 포인트. 그 91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날개에 플러스 있죠. 그것도 체크해 놓을게. 자, 지자체 간 협력 방식이 하나는 소극적, 하나는 적극적. 항상 소극적은
부정적인 거고 적극은 긍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은 주로 분쟁이 있을 때 하는 거야. 일 터지면. 적극은 분쟁이 아니고 그냥 서로 협력하자는 차원에서 미리 하는 거고.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됐죠? 자, 넘겨보시면, 자, 예제 보세요. 예제. 정부 간 갈등 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앙과 지방 간 공식 갈등 조정 기구는 대통령 소속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다. 뭐가 틀렸나요? 대통령 아니고 국무총리. 이렇게. 됐죠? 답이요. 나머지 뭐 가볍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정부 간 관계. 자, 라이트의 정부 간 관계 이론이 가장 기본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아류들로 보시면 돼. 아류. 일단은 그림이 있는데요. 이때 말한 정부란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는 지방정부, 지방정부 간 관계예요. 그러면 그림만 보더라도 자, 어디가 셋 중에서 어디가 포괄 같아. 포괄. 이게 포괄. 포함. 어디가 분리 같아요. 분리 권위형. 이게 중첩 권위형이. 어렵지 않죠? 분리, 포괄, 중첩 권위형 이런 식으로. 뭐가 제일 서로 대등해 보이나요? 분리. 어디는 종속으로 보이나요? 종속. 이러면 서로 의존적이죠. 서로 각기의 독자적인 측면도 있고 아니면 협력하는 것도 있고 서로 겹치기 때문에. 자, 뭐가 제일 이상적일까요? 어렵지 않네요. 그렇죠? 라이트의 문제가 99%예요. 대신 요 중첩형과 유사한 형태가 몇 개 더 있어요. 자, 교재 봤더니 자, 915페이지에 그 날개 부분에 연필 표시된 중첩 권위형의 6번을 보세요. 예 해가지고 교환 모형, 다 형광색이에요. 교환 모형, 소작인 모형, 상호 오존형, 전략적 협상 모형까지. 자, 이게 중첩형과 유사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중 정부 간 관계 모형이다. 성격이 다른 것은 묻거나 아니면 중첩형과 관계 없는 거 묻거나 할 때 나와요. 그거 하시면 돼요. 그 넘겨보시면 나오는 박스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 다양하긴 하지만 라이트를 못 넘어요. 거의 다 라이트고 거기 있는 것 중에 또 상당 부분이 지금 말했던 중첩형에 또 들어있어요. 그건 라이트를 3개 해놓고 여러분들은 이런 거와 유사한 것만 추가하면 거의 다 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어감으로. 예를 들어서 박스의 맨 끝에 엘코크가 있죠. 엘코크. 동반자, 대리자, 절충. 동반자가 라이트에 뭐랑 비슷해요? 라이트에. 동반자. 분리. 그 다음에 대리자는 포괄. 대리는 시키면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뭐 그런 관계거든. 절충 또는 교환이 이쪽인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라이트를 갖고 그냥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별거 없이. 우리 시중에도 선구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따라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빵 만들면 따라서 만들듯이 이게 가장 기본이 돼. 비슷한 빵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보면. 비슷한 것들. 그래서 항상 선구자인 라이트가 중요하다. 그거 잘 봐놓자. 자, 예제 봤더니요. 옳지 않은 것은 자, 분리형은 중앙과 지방이 독립이죠. 포괄은 약간 의존되어 있는 관계예요. 완전 의존, 종속. 중첩형이 상호 의존이죠. 상호 의존. 교환 상호 의존이기 때문에. 근데 4. 라이트가 분리형을 가장 이상으로 봤나요? 가장 이상은 중첩형. 이렇게. 나머지는 나오면 읽어풀 수 있어요, 여러분. 봐요. 나머지 내용들인데, 법적인 자원과 재정적 자원은 중앙과 지방 어디가 더 우수할까요? 다시 법적인 자원과 재정적인 자원은 중앙과 지방 어디가 더 우위다. 당연히 중앙이죠. 그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면 풀 수 있게 나와요. 자, 이쯤 되면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꼭 암기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감이 와 있어야 돼요. 웬만하면 단어 수준은 느낌으로 풀 수 있게. 이것도 마찬가지. 처음만 그렇지 한 번만 제대로 복습이 돼 있다면
다음에는 뭐가 나와도 읽고 풀 수 있게 될 거예요. 단 좀 주의사항이 있다면 소작에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소작에. 왠지 소작 그러면 종속 느낌이 들거든. 아니 여러분. 지주와 소작은 서로 오존관계예요. 지주는 땅 주인인데 땅은 있지만 농사질 힘이 없어요. 그럼 의존을 해야 돼. 소작인한테. 소작에는 힘은 있는데 땅이 없어요. 서로 의존하고 있어요. 상호 의존. 이해되죠? 옛날에는 특히 그랬지만 농촌 가면 땅에 대한 주인이 있고 그다음에 땅 농사 짓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서로 의존이야. 서로 의존. 서로 좋게 누이 좋고 매우 좋고 이렇게, 매우 좋고 이렇게 상호 의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자, 넘겨보시면 자, 지방자치 쪽은 자, 지방자치가 첫 번째 자치의 3대 요소가 나올 텐데 여기 1, 2, 3번이 자치 요소예요. 3대 요소. 주민, 구역, 주민자치권. 나중에 지방직 붙고 나서 면접할 때 단골 질문 중에 하나가 자치의 3대 요소예요. 구역, 주민, 자치권. 우리 국가의 3대 요소가 뭐죠? 용토, 국민, 주권이듯이 자치의 3대 요소도 구역, 주민, 자치권이라고 자치권은 다시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조직, 자치재능이 있고요. 없는 게 뭐냐? 사법권은 없어요. 여러분 사법권한은 중앙권한이지 지방권한이 아니에요. 주의하시고 자치법은 조례와 규칙이에요. 지방의회가 만든 게 뭐고? 조례고 장이 만드는 게 규칙이에요. 뭐가 더 우위할 수 있나요? 조례가 우위에 있어요. 자, 시험에서 정말 많은 부분이 조례 규칙, 사법권 없음이 자꾸 나오고 아주 드물게는 둘 관계에 물어봐. 조례 규칙에 대해서. 자, 지방이 만드는 자주입법 또는 자치입법에는 두 가지 조례와 규칙이다. 자, 교재는 자 928페이지에 그 밑 박스가 있는데요. 밑에 조례에 관련된 제정 절차 있잖아요. 그거는 체크했다가 봐두셔야 돼요. 점점 문제가 깊이 나오는 중인데 나올 때 그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박스 따로 봐두시고 나머지 뭐 사무, 기구 다 뒤에서 볼 내용들을 미리 소개한 거죠. 주민, 자치권은 뭐 됐고 따로 볼 거고 그다음에 사무 뭐 나올 거니까. 그다음 넘겨보시면 그게 쭉 나와 있고 그다음에 자치 형태인데요. 주민자치, 단체자치, 주민자치, 단체자치. 자, 용어를 잘 봤더니 자, 이건 누가 하는 자치예요? 주민이. 이놈은 단체가. 주민이 하는 자치, 단체가 하는 자치. 뭐가 진정한 의미의 자치 같아요? 주민자치. 이게 우리가 원하는 풀뿌리 자치예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태어난 지역에서 내가 대표를 뽑아서 맡겨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유한 내 권한인 거야. 자치하는 주민자치 자체가. 이거는 법으로 단체를 정하고 위해서 구역을 만들어서 주는 뭔가 전례를 받은 권한이라고 봐요. 그래서 당연히 둘을 비교한다면 어디가 자치의 중점이 지자체하고 주민 관계고 어디가 지자체하고 국가 관계일까요? 어디가 주민과의 관계다. 주민 자체가. 왜냐면 국가의 관계, 국가가 줬기 때문에. 자, 비교할 때 좀 이렇게 나와요. 정치적, 법률적. 법으로 다 정해. 단체, 명칭, 구역 등을. 고유한 권한이야. 원래부터 갖고 있는 권한. 국가 이전의 권한으로 봐. 하지만 국가가 준 거예요. 전례 준 거예요. 전례. 자치권이 넓어. 그러면 좁고. 근데 주의할 사항은 노란색이야. 이상하죠? 분명히 자치가 넓은데 권한을 주는 거는 개별적. 이러면 포괄적이에요. 이것만 좀 주의하면 돼. 자, 뭐 어떤 거냐면, 자, 이거는 뜻을 몰라서 그렇지 알면은 금방 이해가 돼요. 이건 저 뒤에 사무할 때 또 나와요. 미리 설명드리는 거예요. 사무를 배분하는 방식이 하나는 개별적으로 주는 거고 하나는 포괄적으로 주는 건데 이런 식이에요. 자, 개별적인 것은 서울특별시, 강원도, 제주도에 대해서
자, 법을 다 개별적으로 만들어요. 특별법을. 서울시를 위한 특별법, 강원도를 위한 특별법, 제주를 위한 특별법 만들어서 이 법으로 그 지방에 사무를 하나씩 정해주는 거예요. A 사무는 대도시인 서울시만을 위한 법이야. 개별적으로 특별히 만든 거예요. 산간지방인 B 강원도라는 데를 법을 따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도서지방이니까. 개별로 하나하나 법 만들어서 권한을 주는 방식. 그 의미는 지방의 개별성을 한다는 거예요. 다르니까 다르게 만드는 거지. 개별적으로 만드는 거지. 개별적으로. 이거는 뭐냐? 포괄적은, 자, 일반법을 하나 만들어서, 일반법. 이 법으로 서울, 강원, 제주 등을 다 포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가 두루뭉실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개별성을 존중할 수가 없는 거지. 두루뭉실하게. 그러니까 이 법으로는 서울시인 대도시의 사무도 포함을 해줘야 되고, 산간지방인 강원도의 사무도 포함해야 되고, 도서지방인 제주도 이렇게 포함하다 보니까 두루뭉실하게 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성을 무시하고 있는 거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책의 박스도 종종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늘 카메라에 담아서 보고 다니셔야 돼요. 됐죠? 자, 당연히 어디가 대륙계? 아까 얘기했죠? 대륙계. 이놈은 영미계. 항상 영미계라는 곳이 자체가 좀 잘 되는 곳으로 보시면 돼요. 자체. 됐죠? 이게 자체 형태였다. 자, 넘겨보시면, 자, 예제가 있는데, 자, 이 박스 물어본 거예요, 지금. 주민자치, 단체자치. 옳은 거. 자치인식이 주민자치는 고유권이지 전례가 아니잖아. 틀렸지. 2번도 좀 겹쳤네요. 주민자치가 자치권이 국가 이전에 고유하는 권한이죠. 여러분 전례. 이게 답이. 자, 사무는 구분이 안 돼. 여러분 위임사무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자, 자치사무하고 위임사무가 같이 있어요. 위임사무. 구분이 돼 있어요. 이놈은 위임 같은 거 없어요. 그냥 내가 사는 지방에서 내가 하는 거야. 위임 같은 거 없어요. 구분이 안 되고. 포괄적. 이놈은 개별적인가. 밖에 맞는 거니까. 일밖에 맞는 게 없죠. 됐지? 자, 그 다음 자치의 구성과 조직이다. 꽤 내용이 많은 편이 이쪽은. 이쪽은. 자, 일단은 앞에 의의됐고 종류가 나올 텐데 여러분 최소한 우리 공무원 될 사람들은 특히 지방 공무원 될 사람들은 자체 종류 기본 알고 가야지. 의외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럼 가면 창피한 일이야. 그러니까 최소한 정부의 조직을 알고 가야 돼. 대통령, 총리 알고 가야지.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안 하면 모르잖아요. 마찬가지 지방도 알아야 돼요. 크게는 보통과 자, 특별로 나눈다. 보통은 다시 광역과 기초. 많이 들어봤죠? 광역, 기초. 광역은 시도를 말하고요. 기초는 시군, 군대, 그 구는 자치구를 말해요. 시군, 자치구. 이 시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말하고 도는 일반 도하고 특별자치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자 하나씩 적용해 볼게요. 자, 서울 특별시 밑에는 기초인 시가 있어 없어요? 없죠. 군 없죠. 군은 있지. 자치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있잖아. 밑에는 동이 있어요. 대치동 같은 동 이렇게. 우리가 아는 거. 그다음에 광역시 밑에는 시가 있어 없어요? 시 없어요. 군은 있는 곳이 있어요. 인천광역시 김포군 또는 옹진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런 식으로 군 있는 곳이 있고 구 당연히 있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이런 식으로 그렇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구 밑에 있는 것이 읍면, 구 아래는 동 이렇게 있고. 자, 세종특별자치시는요 광역시의 지위를 가져요. 근데 지금은 당연히 광역시이기 때문에 군과
구가 있어야 되지만 지금은 특별법 만들어서 지금은 두지 못하게 만들어놔서 지금 바로 밑에 읍면동만 있어요. 자, 도 아래에는 시가 있어 없어? 있죠. 경기도 성남시. 밑에 구도 있죠. 분당구 이런 식으로 구. 밑에는 동이 있죠. 정자동 같은 거, 정자동. 도 아래 군도 있죠, 군. 밑에는 면등 있는 거고. 주요할 것은 이 군인데요. 자, 도 아래 시 아래 있는 구는 자치구가 아니고 행정구예요. 일반구. 자치구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광역시에 있는 거예요.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게 자치구예요. 그러면 자치구청장 어떻게 우리가 뽑죠? 민선, 주민 선출한다. 선거로. 근데 이 구청장을 시장이 임명하는 거예요. 구청장은. 민선이 아니야. 관선이야. 관선. 이렇게 용어 봐두시고. 자,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시가 있어 없어요? 있지? 자, 위에 제주시가 있고 서귀포시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 시는 행정시예요. 자치시가 아니고. 그리고 밑에 읍면동 이렇게. 꼭 현황을 아셔야 돼요. 현재 우리나라는 자치하는 계층이 몇 개예요? 2개. 광역, 기초 2개인데 즉 중층제의 나라야. 원칙은. 근데 하나인 곳이 있어요. 최종하고 제주는 단층제야. 단층제. 그러니까 자치하는 계층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광역밖에. 기초는 없기 때문에. 됐죠? 자, 이거 꼭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자, 책의 933페이지하고 944페이지가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그림은 936페이지 가시면 그 박스에 나와. 자, 현황을 좀 잘 봐둘 것. 됐나요? 자, 누가 보더라도 이 그림 정도는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아, 밑에 뭐 있구나. 그러고 나서 그러면 자치계층이 하나면 단층제고 둘이면 중층 또는 이층제인데 뭐가 좋냐 나쁘냐예요. 그게 그 박스의 그 내용이에요. 단층제. 그러면 너무 쉬워요, 이것도. 책 봐볼까? 자, 단층제는 이중감독이 아니잖아요. 폐단 방지. 신속하지. 하나님 거예요. 낭비가 없지. 하나님 거예요. 책이 명확하죠. 하나님 거예요. 그쵸? 소통이 잘 돼요. 층이 많으면 자꾸 걸리게 되거든? 소통이 잘 안 돼요. 층이 없기 때문에 되게 빨라요. 문제는 뭐냐? 구토가 넓어버리면 혼자 못해. 층을 만들어야 돼. 한계점. 또 중층제는 반대로 장점에서 여러분 밑에 세 번째 점 밑줄. 광역을 통해서 기초에 대한 국가의 감독 기능 유지가 되는 게 장점이야. 그러니까 중앙은 광역을 통해서 기초를 이렇게 감독할 수 있다는 거지. 하지만 단층은 그게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자, 중층제, 단층제 개념. 자치계층이 하나면 단층, 둘이면 중층 또는 2층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자, 참고로 이제 특별한 지자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조합밖에 없어요. 지자체의 조합. 아까 조합은 무슨 방식이었더라? 광역 행정 방식이야. 이것도 광역 행정. 그러니까 2개 상의 지자체가 특별히 만든 거예요. 이 조합은 법인격이 있어. 그러니까 조합의 이름으로 어떤 권리나 의무가 가능해요. 조합의 기본 특징. 됐죠? 요것도 그림 꼭 잘 이해놓기. 그리고 이제 기관들. 권행이었고 이게. 자, 지방에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하고요. 집행기관인 장이 있어요. 자, 시험에 나올 때는 주로 요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요 의결권이 제일 중요한 의결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책을 볼 거예요. 우리가 아는 상식이야. 자, 지방의회는 일단 헌법기관이에요. 그 헌법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대표며 의결하는 기관이며 입법하는 기관이야. 자치입법은 뭐라고? 조례규칙 중에서 조례 만드는 곳이야. 그리고 밑에 정무직이며 여러분 선거로 뽑는다? 그럼 정무직이야. 정치적인 업무, 정무직. 그리고 유급직, 연봉제예요.
뭐 이제 겸직은 금지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능인데요. 정말 중요한 것이 요거니까. 자, 책에는 자, 지방자치법 39조에 회색 바탕 나오죠. 이게 1부터 조례 제정부터 해가지고 1호부터 11호까지 열심히 읽어보시면 돼요. 나머지 뭐 행정 감시도 해. 감시 밑에 감시. 그래서 그 속에는 행정 사무감사하고 조사권이 있어요. 우리 국회가 정부에 대해서 국정감사, 국정조사하듯이 지방에도 사무감사, 사무조사가 가능한데 기간이 있죠. 시도랑 광역은 14일 이내로 하고 시군 자치구 같은 기초는 9일 범위 내에서 해요. 감사할 때. 숫자 중요해요. 숫자. 자, 기타 넘겨서 선거권, 피선거권. 의장이나 부의장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또 내가 의장으로 뽑힐 수 있고요. 피선거권이라고 부르지. 기타 청원 수리 등의 권한이 있다. 이게 지방의회의 기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팩트.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은 반복해서 숙지하시면 돼요. 따로 이론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자, 집행기관인 단체장 보자. 이것도 책 보시면. 자, 넘겨보시면 되죠. 자, 단체장은 임기 4년에 연임은 3기까지. 중요한 특징이 여러분, 의원들은 연임 제한이 없어요. 그냥 뭐 4년 뒤에 또 4년 또 4년 막 하면 돼, 의원들은. 하지만 단체장은 연달아서는 3번까지만 할 수 있어요. 연달아서는. 그러니까 4년 하고 그다음에 모텔. 네, 4년 하고 나서 낙선. 그다음에 4년 가능해. 그다음에 4년 하면 더는 모텔. 연달아 3번. 이런 식이. 그다음에 지위가 나오고 지자체 대표, 주민 대표 등이고 당연히 주요 금직은 안 돼. 금직 금지돼 있고 권한 뭐 통할 대표하고 집행부의 수장이죠. 지휘감독하고 임명도 하고 면직도 하고 임명 면직이 준 말이야. 임면. 그다음에 예산 제출도 하고 특히 노란색 중에 선결 처분과 무슨 말이죠? 선결이 자 결정보다 먼저 처분. 즉 지방의회에 의결보다도 먼저 처분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급하니까 그렇지. 자, 선결 처분권은 꼭 지방의회의 권한처럼 체면에 나와. 근데 단체장 권한이에요. 단어 푸시면 돼? 의회의 의결보다 먼저 처분. 당연히 장이 하는 거지, 장이. 됐죠? 주요 권한이. 자, 시험은 그렇게 자주는 안 나오니까 일단은 큰 그림 그려놓으시고 차라리 좀 더 본다면 앞장 와볼래요? 다시 한번. 앞장 오시면 자, 938, 39에 나와 있는 참고에 있죠. 의회 내부 조직권 관련 법령과 우측에 의회 회의에 관한 내용이죠. 요게 조금씩 나오려고 하고 있다. 그거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한 팩트라서 제가 따로 설명드릴 만한 게 많지 않아. 뒤에 나와, 이론은. 하지만 이거는 그냥 있는 사실을 그냥 제시해서 익히는 상황이니까 저는 할 역할이 뭐냐, 이건 중요합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은 스물스물 나오는 상황이니까 반호태, 주된 내용들은 출판에 다 있는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자, 943 가보시면 나오는 것이 뭐냐. 의결기관하고 집행기관의 관계예요, 관계. 자, 이론적으로 기관통합형, 기관대립형이라고 불러요. 자, 이때 말하는 기관통합이라는 거는 기관통합, 요 의결기관하고요, 그리고 요 집행기관을 지금 합쳐놓은 거예요. 통합. 이놈은 두 개를 대립, 분리시켜서 기관 분리형 또는 분립형이다라고 해요. 자, 밑에 그림도 있듯이 그림 보실래요? 자, 주민들이 선거를 딱 한 번 해서 지방의회를 구성을 해요. 그러면 다수당을 차지한 그 정당 의회에서 집행부를 같이 갖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림도 있듯이 주민들이 선거를 한번 해요. 선거 해서 자
의결기관인 요 지방의회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민주당이 지방의회를 가졌다. 다수당이 됐다. 그러면 민주당이 요 집행부를 같이 갖는 거예요. 즉 의결기관하고 요 집행기관이 같은 정당이 되는 거예요. 더 쉽게 의회의 의장이 단체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은 정당이야. 그러면 둘이 싸울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 뭔가 좀 안정감은 느껴져요. 문제는 뭐냐? 권력이 너무 집중이 돼버려. 지방의회에. 권력 남용 소지가 생겨. 견제가 안 돼. 그쵸? 보통 우리가 견제하려고 만든 게 행정, 입법 이런 관계인데 그게 깨지는 거예요. 대립형은 뭐냐? 주민들이 선거를 따로 하는 거예요. 선거하되 지방의회도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단체장도 따로 뽑는 거지. 의결기관하고 요 집행기관을 따로 뽑는 거예요. 여기서 행정을 맡아서 하는 것이고 이렇게. 견제. 권력 분립에 입각한 내용이야. 권력 분립에서 견제시키는 거예요. 견제균형. 됐죠? 그러면 질문. 자, 이게 기관 통합, 기관 대립. 둘 중 뭐가 행정의 전문성이 높아 보이나요? 행정 전문이니까. 됐죠? 이런 거예요. 자, 책을 볼게요. 자, 교재 944페이지에 기관 통합형. 개념 보세요. 자, 기관 통합형은 권력 집중주의 입각에 있죠. 그래서 의결 기능과 집행 기능을 단일 기관인 지방의회에 교정시키는 형태. 이때 장점은 그래서 권한과 책임이 의회에 집중됐기 때문에 민주, 정치, 책임, 행정 구현이 돼요. 됐죠? 두 번째도 의회 중심이라서 갈등이 없어서 안정감은 있어요. 단점은 첫 번째 뒤쪽에 견제 균형이 깨지는 거지. 권력 남용이 되고 또 행정의 전문성을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전문 부서가 하는 게 낫잖아. 행정 전문 부서가 같이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전문성은 떨어진다. 주의사항은 자 밑에 통일성이 떨어져요. 통일성은 저해. 왜냐하면 볼래요? 여러분 단체장이라는 중심이 있어서 중심 있게 돌아가. 뭔가 통일감이 있어요. 통일감이. 그러니까 장이 지향하는 어떤 뭔가 있어. 구상이 있어. 그러면 밑에 행정이 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거거든. 통일성 있게. 이놈은 각각의 의원들이 행정을 하다 보니까 중심이 없어. 그러니까 약간 따로 노는 느낌? 통일감이 안 생겨요. 주의사항. 이게 통합형이라서 통일성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그 어감 때문에 그래요. 어감 때문에. 주의. 자, 그만큼 보시고. 밑에 대립형은 자, 권력 분립에 입각했죠. 그래서 견제와 균형을 하고 취하는 제도예요. 우측에 우리나라는 무슨 형이에요? 기관 대립형이지. 그렇죠? 여러분 선거할 때 따로 있잖아요. 뽑을 때. 그거야 대립형이다. 자, 오른쪽에 기출문제 하나 있죠. 945페이지 날개 쪽에 7번. 우리나라 지방의회와 단체장의 관계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기관 대립형이에요. 굳이 뭐 집행위원회 형태의 시정관리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대립형이니까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은 절대 모르는데 대답 주지 마세요. 제발 부탁한데. 예. 여러분 안 들어본 걸로 내가 왜 답을 쳐? 내가 해본 적도 없는데 아무 감도 없이 내가 아는 것, 들어본 걸 확인해야지. 그래야 내가 뭐 정답을 할 수 있지. 완전히 운이 맡기면 안 되기 때문에. 자, 밑에 예제 보시면 이번에 옳지 않은 것은 우리는 자치계층이 광역, 기초, 중충제예요. 그렇죠? 근데 광역시가 아닌 시라도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설치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자, 자치구는 어디에만 있다고? 특별시, 광역시예요. 그러니까 도 아래, 시 아래에 있는 구가 자치구가 아니라 했잖아. 그 구를 말하는 건 아니야. 그러면 단층제가 신속, 책임 명확. 구는 아까 어디 있더라? 광역시하고 도 밑에. 인천광역시 김포군. 그쵸? 뭐 전라남도 화순군이 있듯이 이렇게 보시면 되지. 자, 넘겨서 3번 문제. 옳지 않은 거죠. 1. 기관 대립형이죠. 의결, 집행, 대립, 분리. 그래서
이혼적이라서 비율적이에요. 통합형은 의회만을 직접 뽑아요. 맞지? 그러면 다수당을 차지한 그 정당에서 집행부를 구성하는 거니까. 3. 자, 기관 대립형은 권력 집중주의에 입각해서 남용을 방지하는 게 아니지. 권력 분립주의에 입각해서 남용을 방지하는 거니까. 답은 3번이잖아요. 됐죠? 4 맞는 말이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이론상 기관 통합 대립형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냥 보면 다 알만한 것들. 그러니까 나머지 팩트로 그냥 이해하시면 돼. 됐죠? 자, 쉬었다가 보실게요.